오늘 설명님 176화 시작하겠습니다. 175화는 웨이어 표현 전용으로 만들어서 앞에 오픈하지 않고 설 특집으로 해서 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넘버링 이 관리 차원에서 176화로 바로 넘어갑니다. 비급, 비결 그런 건 없다. 사주에 이런 거 없습니다. 사주에는 제대로 된 명리학 논리 체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영원히 헤맨다. 열심히 헤맨다. 제가 매주 서점에 간다고 그랬죠. 서점에 신간, 명리 관련된 이제 신간들을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한결같아요. 읽는 사람들 고생 좀 하겠구나. 사실은 좀이 아니라 많이. 왜냐하면 길을 잃게 하는 책을 죽어라고 읽어봐야 거기에 뭔 길이 있겠어요. 없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나 주식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서점에 있는 주식책 싸그리 사서 집에서 그야말로 박 터지게 읽는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전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투자를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깨우쳐내야 돼요. 책에 그런 게 다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 명리 마찬가지죠. 책 100권 읽는다. 고전부터 한 200권, 300권 읽는다. 깨달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다. 저하고 인연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는지, 얼마나 원 없이 퍼 드리는지, 얼마나 공부할 자료를 애정을 담아서 드리는지. 그래서 어제 또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났는데 선생님하고 하여튼 공부하는 게 참 즐거웠어요.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고 다른 데서 용신 찾기에 지치셔서 그분도 이제 책 여러 권 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던데 겉으로 유명한 것과 실제 실력은 달라요. 그걸 잘 그분은 깨우치신 거고. 그래서 저를 만나서 그 용신론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사주가 올라왔길래 저한테 배운 대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더라, 맞더라, 정답이라고 하더라.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진짜를 만나서 제대로 공부하기 전까지 계속 그러니까 사주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용신을 열심히 찾거나, 뭐 격이 성격이니 파격이니, 격이 높으니 뭐니, 무슨 이름도 희한한 무슨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격구고 엄청 또 설명한 책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옛날에 그거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 정말. 아무 쓸데기 없는 얘기죠. 그래서 비급, 비결 이런 거 없어요. 이제 텀블벅 마무리될 시간이 이제 점차 다가오고 한 일주일 남았나? 한 5, 6일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또, 좋은 경험을 했죠. 보시면, 제 거는 여기에 이제 62만 7천 원, 뭐 50만 원 목표 금액으로 했으니까 60만 7천 원, 뭐 돈 벌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 30분 참여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제 책 읽고 이제 명리의 정도가 뭔지 감을 잡으실 거다. 내용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잘 되는 것들을 보니까 사주 프리미엄 사주의 비밀 용신 가이드북 차례 이런 걸 봤죠. 용신, 여기서 이 명리가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권이면 충분하다. 사주 보러 다니지 마세요. 무려 5천만 원 가까이 펀딩이 이루어졌네요. 이야, 한 권이면 충분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목적분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사주 공부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여기 보면 펜콜이라고 해서 이분은 또 한 번 해서 또 성공했구나. 훌륭하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이런 거 많이 참여해보세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 있죠. 한 권으로 배우는 사주팔자. 한 권으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또 굉장히 성공했네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10대 역술인 5대, 10대 이런 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전 잘 모르겠네요. 조선시대 민간에서 보다 알기 쉬운 사주, 당사주를 현대식으로
왜 또 당사주를 현대식으로 굳이 해야 됩니까? 당사주 그냥 편히 놀게 내버려 두지. 당사주와 명리학, 제가 가르친 명리학은 하늘과 땅 차이죠. 당사주는 사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 비밀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 비결, 비급 뭐 이런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제대로 배우쳐서 깨닫는 것만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주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풀 건데 사주 재밌죠? 이것도 프리미엄들은 요거까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웨이어 회원들에게 또 이제 인사이트를 드릴 건데, 이 기존의 용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수로 가득 차 있어. 비겁다자야, 무죄사주야, 오행이 편중돼 있어. 뭐 나쁜 건 뭐 다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비겁다자면 제 관을 다퉈야 되니까 아유 힘들어. 이게 조가 안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으니까 너무 냉해. 그죠? 그럼 용신이 뭐야? 화야. 조를 맞춰줘야 돼. 아니야. 설기해줘야 돼. 얘를 설계하면서 목의 용신이야. 목화 용신이야. 찾으면 뭐해?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사주를 냉하게 하는 이 금운에 굉장히 나쁠 거 아니에요? 나쁘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웨이업 회원들 이따 풀어드리기로 하고, 요즘에 이제 세상이 개판이 되다 보니까 이승만을 다룬 건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다시 이 독재자를 다시 세우려는, 다시 부활시키려는 이제 좀비들의 망동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굳이 뭐 말을 덜 붙일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이 4.19 혁명을 통해서 그야말로 독재자라고 평가를 받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허접한 인간에 불과하죠. 저는 이제 인간 백정이라고 부릅니다만, 우리 수많은 국민을 죽였으니까. 그런 거 백날 살려봐야 뭐 살아날 것 같아요. 천만에. 세상이 다시 바로 잡히면 다시 역사 속에 추한 인간으로 다시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뭐 이런 퇴보기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리면 그걸로 좋죠. 그래서 이 사람 사주 별로 풀고 싶지는 않은데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위대한 사람이야. 그거 없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잘 사세요. 뭐 공부를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머리가 썩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역사 공부를 하면 굳이 뭐 학교에서 배웠네 뭐하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본인이 찾아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알게 되죠. 어떤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왜 우리나라가 친일 청산하지 못했는지, 왜 남북이 분단되었는지, 그죠? 왜 민주주의의 도래가 그렇게 늦어졌는지. 이 사람이 원흉이에요. 그런 자를 뭐 건국의 아버지 어쩌죠. 불쌍하다. 사실은 국민이 불쌍해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놈들이야 원래 태생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사주라는 게 60갑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윤회적 성격을 대입하면 그러한 놈들이 또 이렇게 태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 야욕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것에 휘둘려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검증해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주입식으로 믿고 따르고 추종하고 뭐 인간이에요. 그게 노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간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 승리해서 쟁취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패배한 자들, 못 가진 자들, 짓밟히는 자들, 집에 당하는 자들, 그러면서 저항하는 자들을 걔들은 경멸하거든요. 니들이 이렇게 잘났으면 니들이 이기지. 니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되잖아. 세상을 강약의 관점으로 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약할 때는 비굴하게 엎드리고 굴종하고
강자를 따르고 그러면서 기회가 왔을 때 철저하게 약자를 억누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펴는 것밖에는 할 수 아는 게 없어요. 정적을 죽이고 엄청나게 죽였잖아. 사실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 선생님이나 여운형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됐으면 친일파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거고 남북 분단도 없었을 거고 정말 우리가 빠르게 민주주의 강국으로 성장했을 텐데 그만큼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죠. 우리가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빠른 물질 문명을 이뤘습니다만 거기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났죠. 빈부격차 세계 1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1위,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 출산율 1위 뭐 등등등등. 그래서 현대사를 열심히 익히고 이러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의무 같은 거죠. 그런 거에 관심 없으면서 하나도 모르면서 헛소리를 지켜대는 사람들하고 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자분들한테. 바보들하고 놀지 말라고. 여기서 바보는 나쁜 의미예요. 멍청한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명리도 용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왜 그 명리학 같은 거 쓸데없는 공부하세요? 그런 거 나이가 몇 갠데 공부를 하고 그래. 이제 이런 사람들 귀담아 듣지 말라. 멀리하라. 나이와 공부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로봇 혁명, AI 로봇,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정말 머지않아 로봇이 우리 근처에서 더불어 살게 되고 우리는 로봇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도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고 그죠? 노화 퇴치 기술이 또 만들어지면 우리도 회춘할 수 있는 거고 인류의 미래는 그래서 100세라고 보면 안 돼요. 지금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0세 이게 가능한 세상이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7, 80세 그때는 뭐 가겠지 뭐 많이 살면 90까지는 살겠지. 50 넘었으면 뭐 할 게 없어. 이제 은퇴하고 뭐하고 먹고 사나 뭐 이제 노후 준비해놔야 되는데 맨날 걱정 불안 이렇게 살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 이후 그 너머 이 세상 너머에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옛날 성인들 노장, 공자, 석가모니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통찰 해안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평범함이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 평범함이 세상이 만든 룰에 지배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뉘앙스를 가질 수 없겠죠. 비범해야죠, 인간이. 남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자기만의 삶의 의미를 갖고 남다르게 살아야죠. 그게 비범함 아니겠습니까? 평범함이라는 것은 남하고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근데 나는 나로서 의미 있는 나만의 삶을 살다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 조정동에. 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 판단력이 없는 거잖아. 그죠? 명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용신 찾아야 돼. 천만에 만만에 콩떡. 이 웨이업 회원들은 이거 알게 된단 말이야. 이거 다 사주가 로직이라는 거. 거기에 터무니없는 소리 백날 담아봐야 아무 쓸데기 없다. 진리는 항상 단순 명료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 인연으로 우리가 연기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인연이 돼서 만나고 더불어 지내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게 비슷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남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겐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상담 강의하는 저에게 이제 가끔 이런 상황을 보면 상담을 하거나 교육 문의인 걸 받으면 유튜브를 봤다, 브런치 글을 읽었다, 당신한테 배우고 싶다 이렇게 딱 스스로 판단하는 것
좋은 선생을 찾는 것도 공부다. 이런 말씀 제가 전해드린 바 있어요. 신영복 선생의 말씀이죠.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분들은 바로 얘기가 돼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거나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어쩌고저쩌고 문자 엄청 보내고 제가 통화하기는 어렵고요. 문자로 해주시고 나는 문자로 설명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상담도 왜 상담료가 이러냐부터 무슨 상담 내용은 어떠냐 구질구질하게 막 따져. 그럼 이 사람은 나하고 상담할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딱 그래버려요. 왜냐면 정말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끝내요. 그죠? 뭐 테스트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었어. 무료 상담 가능합니까? 그래서 나 무료 상담 안 한다. 나 유튜브에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 그랬더니, 아니, 사주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당신이, 제대로 맞출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잘 보면, 이제 그때 유료 상담 하겠다. 그래서 내가 웃었지. 그럼 담배가게 가가지고, 새로 나온 담배 있으면 저게 맛이 어떨지, 나에게 맞는 건지 한번, 피워볼 테니까 한갑 그냥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미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정말 많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황당한 개념을 갖고 사시는 분들, 사실 개념 없는 분들 별로 인연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확실히 공부할 수 있는 사주를 가진 분들, 명리에 열의를 갖는 분들, 보다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저는 인연이 돼요. 그래서 좋죠. 그 중에서도 특히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쁘다고. 제가 이 가르침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인연을 이어서 이제 카톡 질문방 운영하고 밴드의 명조 계속 올려주고 잘 풀어서 그게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명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분들은 알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그거보다 이쁜 게 없어요. 왜냐면 저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겠습니까? 명리 입문한 지 20여 년이면 여러분이 겪은 시행착오의 몇 배를 다 겪었다고 봐야 돼요. 세월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편해졌으니까, 편해진다는 것은 시행착오 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처럼 오래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1년이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자기 탓이다. 자기 덕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명대로 살아가지만 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것도 자기 노력이요. 저도 편하게 쇼펜하우어나 도올 선생님처럼 좋은 환경에서 돈 벌 고민 없이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정말 악에 바쳐서 살기 위해서 잠 안 자고 공부해서 깨닫고 그 외에 공부 끊임없이 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급 비결 얘기하는 사람이나 유명세로 뭔가 사람들을 꼬드기려고 하는 저는 SNS 안 하거든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초창기쯤 해보다가 이런 쓰레기들 내가 읽을 시간이 어딨냐 도대체. 무의미한 관계, 무의미한 텍스트다. 그래서 안 하는데 너무 좋아. 아무 쓸데기 없어. 그래서 진짜를 나는 얘기하겠다. 무의로 살겠다. 제가 노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무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야. 세상에는 무의 자연이 있어요. 어거지로 하지 않아도 다 도의 작용력에 따라서 본래 그러하도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 이게 무의자연이라고. 자연인 아니고요. 그래서 공부란 그런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란 그런 거야. 억지가 없다고. 억지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용신이든 격국이든 막 이런 걸 때려 넣는 거예요. 신살이든 막.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 딴 데로 가는 거죠. 정말로. 얘기가 길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하며 살아야죠.
을의 기묘 정의 경자. 왜냐,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별로 바라지 않아요. 읽는 분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신년 운세 이제 이거 해설해드리면 쫙 모였다가 제가 영상 올리면 이제 100회, 100 몇십 회 혹은 100회 안 되는 이제 이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딱 그런 분들이라도 제가 쓴 이번에 그 책을 사서 보면 공부에 무지막지한 도움이 될 텐데,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역시 MSG구나. 진짜를 보는 눈이 없구나. 그렇다고 제 잘못은 아니에요. 저는 불편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인연이 돼서 모여서 공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관심 없다. 뭐 공자가 뭡니까? 전단지 뿌려가면서 제자들 모은 적 있겠어요? 노장이 그랬겠어요?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 시대 때문에 제가 방콕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저를 모를 것이니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는 최소한의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죠. 때가 되면 이제 언변 좋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제자분들하고 한두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을 저 포함해서 이제 두세 명, 세 명 이렇게 영상을 만들 토크쇼 형태로 해서 같이 사주 영상을 만드는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저도 좀 재밌겠죠. 옛날에 한번 시도했다가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1회 만에 끝내버렸는데, 지금은 같이 재밌게 할 분들이 있다. 왜냐, 나이대도 비슷하고 코드가 워낙 잘 맞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행을 맡겨도 좋고 제가 진행하고 그분들이 풀어줬고, 이게 배운 사람들, 어떤 사주를 같은 눈으로 통찰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굉장히 재밌는 방송, 이런 것도 때가 되면 무의로 억지로 하지 않아도 다 그때가 오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의기며 정의 경자.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편인월에 태어났죠. 편인월에 태어나 뭐 해야 되냐? 공부해야죠. 편인적 공부를 해야죠. 근데 이 편인이 제극인을 해야 좋은 거죠. 이때 정축이라고 하는 이 백호의 축토 식신 쓰는 애가 재성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엄청 받는 거고, 이때 이제 제극인이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얘기 같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재성이 없는 상황이고, 이 해묘미 지금 인성국을 짜면서 미토를 공엽하는 사주요. 해자축, 반국을 짜면서 축토라고 하는 식신을 공엽하는 사주죠. 이때 그래서 축토가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사람은 해자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축토 식신을 쓰면 여기에 이제 재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개신기, 식신생재, 재생살, 돈 벌고 명예를, 이것을 이제 10대 후반부터 이런 친구들, 동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쪽에 욕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제극인의 두뇌가 작동하게 되고, 현대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 사주 갖고 태어나도 이렇게 인성월에 태어나서 해외 자리에 뜨면, 국가 자리에 뜨면 국가 자격이라는 의미가 되고, 동시에 해외에서 유학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공부가 그냥이 아니라 나하고 해묘도 됐고, 이 해수 연지 해외 자리하고 해묘합을 이룬 상태에서 내가 그 해를 동시에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지하고 이렇게 제가 연결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도 있죠.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해. 해외 관은 뭐예요? 해외 대학이야. 해외 대학에서 공부 학위를 따는 거죠. 그러면서 천간에 이렇게 제극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학위를 재물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학위가 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시에 이건 국가관이고, 이 관이 일시의 해자, 이러면서 해자축의 왕지를 내가 갖고 있죠. 이런 것이 권력을 추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 이것을 내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일시의 관이 있고, 그러면은 자기만의 원칙, 리더십, 주관, 주체성,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럼 그것이 절대 안 바뀌냐? 수양을 통해서 그걸 내려놓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은
강해지잖아. 해자축으로 저물 때부터 그런 욕망을 품게 되고, 수류신을 해서 금국으로 흐르면서 이런 관에 대한 욕망이 재생관으로 더욱더 지속되는 거죠. 이걸 내려놓기가 힘들다고. 나중에 이제 언제 뭐 내려왔는지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해자축이 권력을 내 것으로 하겠다. 국가 권력을 내 것으로 이어서 정점에 오른 권력을 내가 갖겠다는 의미고, 해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인성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 해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회의 여론을, 인기를 내 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관과 합해져 있는 묘목 여론을 내 관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나만의 브랜드를 가질 때 이런 인기를 내가 끌어올 수 있어, 이런 거고, 이렇게 비겁이 없는 사주는 그런 세상에서 나홀로 빛나겠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거기에 이게 이제 식신페인이죠. 이런 국가 자격도 해외에서 박사학위 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내가 떠들겠어요, 말하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같은 말이라고 해도 이 기토 말이 이러한 인성의 자격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말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해자축으로 축토공엽하고 해묘미로 미토공엽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충미충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때로는 해자축의 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개신기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가 겸손한 척도 하고, 또 은밀하게 숨기는 말이기도 하고, 미토는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말, 그런 것들을 충미충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걸 띄우는 거죠. 때로는 근이 없이 말하고, 때는 강력한 근을 가지고 말하고, 이게 이 기토라는 것이 이 자체가 근이 없고 공협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그런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의도는 분명한 거죠. 해자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갖기 위한 행위, 말, 해묘미라는 여론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위, 말, 이런 것을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미충하면서 축중 그리고 미중 기토가 충미충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한강딸이 폭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진 중이다 하면서 지는 도망가고 끊어버리는 거야. 그게 올라온 말이 진실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이 다르다고. 충미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낸 말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달라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또 충미충에서 축중신금이 딱 경금으로 튀어나오잖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사람은 이렇게 식신생재,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번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더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사회의 여론을 내 걸로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을경합으로 돈이 더욱더 커지거든. 그러면서 돈을 벌고 어떻게 돼요? 재생살, 내 막강한 권력을 키우는데 이 돈이 도움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 가진 친일파 이런 놈들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주가, 이게 지지의 근이 굉장히 강력한데, 이게 천간에 딱 올라왔을 때, 특히 이제 임신대원 이렇게 되면, 이 해중임수가 천간에 딱 뜨면서, 이게 식신생재 재생관 정임합 이렇게 하면서 문서를, 국가 문서까지 딱 끌어들이니까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신자지인까지 돼서 굉장히 큰 관성을 내가 이제 먹는,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에 올라선 그 이전의 삶은 여러분이 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사람의 악행은 뭐 진짜 너무 명백해서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신미대원 이렇게 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낮게 보면, 낮게 본다고 하긴 좀 그러네. 원래 이제 사람으로 보면 아랫사람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연월에 이렇게 식상을 가지는데 그 식상을 내가 존중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식상을 내가 이렇게 막 지배하는 입장이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식상을 해묘미로 해서 해준 관목도 있잖아요. 해묘미로 해서 목을 올려가지고 이게 국가 자격 같은 거예요. 국가 문서, 국가의 관을 어떻게
국가의 관 해중관목에서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국가의 관에서 드러난 문서니까 제거인된 문서니까 어떻게 한다? 원래는 편입 문서인데 지가 제거긴 하잖아. 지 돈의 힘으로. 그죠? 거기다 가치를 부여해서 자기가 강탈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자기 생각, 국가의 어떤 정책 이런 걸로 이 근 없는 식신들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라고. 내 말 들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반영된 국가의 정책, 이 텍스트잖아. 인성이니까요. 법규 이런 걸로 법 속에서 올라온 거라서 지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근을 갖는다고. 그러면서 이 식신, 이 국민들이 식상을 써서 얘한테 넘어가는 이 국가 문서를 끊어버리죠. 너 끊는다. 그러면서 경자년, 이 4.19 혁명 일어났을 때 이 경자 얘의 이 자수를 잠이원전 치면서 너는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인멸시켜버리죠.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 신미대운 경자년, 이게 경호대운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죠. 교훈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요즘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때 정축대운 이제 친구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이제 실험 정신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겠죠. 정축은. 그러면서 그것을 돈과 명예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해자축, 이걸 통해서 나는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 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좋은 직장 갈 거야.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권력으로 말년까지 쭉이잖아. 정점의 권력을 향해 가는 거야. 국가 권력, 높은 자리 가고 싶다. 거기에서 올려놓은 관과 똘똘 뭉친 문서를 내가 갖겠다. 근데 이게 무주공산 같은 거예요. 아직 편인 가치가 없는 거야. 아직 현실화 안 된 거야. 그걸 내 스스로 내 현실화 하겠다. 이렇게 욕망 같은 거잖아요. 재성, 정제. 그걸 통해서 의경합으로 현실화 할 거야. 그게 있을 때 나의 부는 더욱더 증대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에 떠들어대는 말 같은 것이 사람으로 보면 근 없이 내가 통제하는 건데, 이 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으로. 관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또 상관이라고요. 관이 상관짓 하는 거야. 관이 상관짓 해가지고 국민들을 아래를 부른 거죠. 이 우둔한, 이 문맹률 90%가 넘는 이 아둔한 국민들을 내가 지배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여론을 통해서 항상 그래서 이 박사 했잖아요. 그러한 스펙으로 사람들을 기죽이는 거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이익을 키우고 이익을 키워서 권력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관이 천간에 뜰 때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계속 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했다 탄핵당하고 이제 생쇼를 하는 거죠. 온갖 그런 거죠. 그래서 크게 뜰 때 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임시정부 뭐 초대 대통령 되고 무슨 직위를 갖고 이런 것은 세운에서 다 천간에 관이 뜨는 거예요. 그럴 때도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운의 관을 굉장히 크게 쓰는 거고, 그렇게 썼지만 대운에서 제대로 올 때는 정말 크게 쓰는 거죠. 크게 쓴다. 특히 이렇게 뭐 칠살이 왔다, 뭐 다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게 재생살 이런 것은 내 명예가 확 뜨는 거예요. 확 알려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식신제사를 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타이틀을 갖고 유명해지고 이제 이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년에 이 재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돈 그 자체로 보면 돈을 어떻게 해요? 쓰는 거잖아. 돈을 잃는 거니까. 돈을 잃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잃는 것. 그게 셀사갈 향해 내가 돈을 쓰는 거죠. 이 사람은 돈의 화신이었어요. 이 정제, 악착같이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워낙 강해서 하와이에서 우리 국민들 등쳐먹고 돈 빼돌리고 하여튼 별짓 다 했어요. 이 사람 막 공금 횡령 뭐 인간이 하여간 돈과 권력을, 이 여론을 자기 걸로 끌어들이고 문외한 사람들을, 국민들을, 이 문외의 국민들을, 아둔한 국민들을 지배해서 영구집권을 꿈꾼, 영구집권이잖아. 그죠?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계속 이 권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걸 꿈꾼 사람이죠. 건국의 아버지? 택도 없는 소리죠. 쓰레기다. 자, 이젠 웨이업 회원분들 위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